자, 오늘은 그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맨델이 완두 실험을 통해서 뭐 독립의 법칙이라든가 뭐 분리의 법칙 이런 것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이 맨델이 실험한 그 기간이 8년이라고 합니다. 8년도 상당히 오래 걸렸죠. 완두를 재배를 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우리는 그 현상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럼 사람은 어떠한가? 사람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관찰하기에는 너무 긴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방법으로 관찰할 수 없어요. 사람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완두처럼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자, 대립형질이 대부분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뚜렷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람 우성끼리 교배를 해야겠다. 그래서 너랑 자유롭게 교배를 해라 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유롭게 교배시킬 수 없습니다. 교배시킬 수 없다.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랑 부딪히는 거예요. 너랑 결혼해라. 아무도 이렇게 부모들도 요즘에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해서 절대로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한 세대가 무지하게 길죠. 한 세대가 길고 자손의 수가 이제 통계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완두를 1000개, 2000개 막 수확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은 1000명, 2000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손의 수가 적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유전 연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방법은 무슨 방법을 사용하느냐? 첫 번째, 가계도 조사를 합니다. 가계도 조사. 쉽게 말하면 이 가계도 조사라는 건 뭐냐면 족보를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형질이 나왔는지 파악을 하고, 이건 우성이다, 이건 열성이구나. 어머니, 아버지는 이 형질에 대해서 잡종이었구나 또는 순종이었구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질에 대해서는 우성 열성이 뚜렷하고, 그 다음 나중에 우리 자손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형질이 나타나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아빠가 이렇게 있고 엄마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태어났어. 어떤 자식이 태어났고, 여자가 태어났고, 이걸 여자라고 하고 이걸 남자라고 합시다. 그 다음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이 딸이라고 했을 때 얘가 어떤 특정 형질이 나타났어. 특정 형질이라고 하면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어떤 형질이죠. 나타나지 않은 형질이야. 그러면 이 부모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어떤 특정 형질이 나타났다고 하면 이 형질은 뭐가 될까요? 열성이 되겠죠. 왜 그런가 봅시다. 우리 완두를 비교해 봅시다.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을 비교해 봅시다. 아빠와 엄마가 에서 나타나지 않은 형질이라 그랬으니까 엄마 아빠는 형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같은 형질이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봅시다. 다시. 자, 둥근 것 잡종이 서로 교배를 하면 이게 나올 수 있고, 이게 나올 수 있고, 이게 나올 수 있죠. 그쵸? 그런데 이 둥근 것들은 엄마와 같은 형질을 띠고 있죠.
유전자형은 다를지 몰라도 같은 우성이니까. 하지만 이 열성은 엄마와 아빠와는 다른 형질을 특정 형질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열성 형질입니다. 그럼 어떠한 교배를 어떠한 남자와 교배를 했을 때 자식들에게는 뭐가 나타날까? 여기는 열성 유전자가 들어있다. 뭐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의 유전자는 어떤 특정 형질이 나타났을 때 부모의 유전자는 부모는 우성 형질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부모는 잡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잡종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만약에 이 부모의 형질이 만약 우성이 아니고 열성이면 당연히 이게 열성이겠죠. 아들은 열성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형질은 같겠죠. 다르다는 얘기는 우성이고 열성이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게 가계도 조사인데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쌍둥이 연구라고 있어요. 쌍둥이 중에서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똑같아요. 두 명의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럼 같은 형질이 나타나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완전히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일란성 쌍둥이에 대해서 다른 형질이 나타난다. 다른 형질이 나타난다. 다른 형질이 나타나면 이것은 환경에 의한 걸까 아니면 유전적인 영향일까? 당연히 환경의 영향을 통해서 다른 형질이 나타나겠죠. 형질의 차이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유전적으로는 유전되는 형질이 있고 환경적으로 달라지는 형질이 있구나를 우리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쌍둥이 연구와 가계도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직접적으로 유전자 분석 또는 염색체를 분석을 해서 이제는 어떠한 그 형질을 나타내는지 어떠한 유전병이 있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